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감염 무도회 안전수칙이라는 제목으로 김세모미님께서 제보를 해주셨고요. 한번 그럼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감염 무도회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래의 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무도회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 멍청한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감염 무도회장은 이 초대장이 있어야 참가 가능합니다. 무도회장이 올 때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무도회장인 만큼 가면이 있어야지만 회장 안으로 입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면을 두고 오셨다면 출입구 근처에서 관리자를 찾아주십시오. 가면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떠한 가면을 줄지는 우리도 알 수 없으며 여러분들의 실수로 챙겨오지 못한 것이기에 불만 없이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도회장 입장 시에 주위를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만약 파란색, 빨간색 도깨비 가면들이 당신에게 접근 중이라면 두 귀를 막고 두 눈을 감고 10초 정도를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사라질 것입니다. 무도회장에서는 여러가지 클래식 음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음악 중에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노래가 들린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쳐 주십시오. 무도회장 안에 여러가지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빨간색 초콜릿이나 검은색의 알 수 없는 음식에 6인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면 그 음식에 손대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뒤에서 툭툭 당신의 어깨를 두드린다면 뒤를 돌아봐 주십시오. 누군가가 저와 춤 같이 추실까요? 라고 한다면 그와 춤을 춰주십시오. 한 곡의 노래가 끝난다면 그는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 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춤을 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안전수칙에는 3번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3번 수칙을 보셨다면 수칙에 뭐가 써져 있든 그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염 무도회장이라는 이제 좀 특이하고 좀 생소한 주제로 써주셨는데요. 조금 제가 각색을 했지만 나름대로 재미있었던 수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연입니다. 방탈출 카페라는 제목으로 레오02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 이제 방탈출 카페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렸고 그 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로 또 하나를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읽어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당이와 저는 다른 학교로 갔고 연락을 안 하다 보니 결국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자, 하지만 신기한 건 고등학교에서도 귀신 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친구랑은 공포보다는 그림을 같이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그 친구와 고깃집을 가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민이는 귀신을 보고 다니며 보는 귀신들은 귀신이 죽었을 당시의 모습으로 보여서 너무 힘들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니 저는 영안이 아주 조금 트인 상태라 아지랑이를 보지만 머릿속에는 살아있을 때의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하더군요. 영안은 총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느끼는 정도, 2단계는 검은 아지랑이를 보는 정도, 3단계부터는 대화가 가능하며 죽었을 당시의 모습이, 4단계는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민이는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귀신이 엄청 많은 건 알고 있냐며 운을 띄웠고 별관이고 본관이고 득실득실 거린다며 끔찍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득실거리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별관에 머리가 길고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애가 돌아다니더라. 별관에서 수업할 때 책상에 엎드려 있었는데 문 앞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기웃기웃거리는데 반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서 보고만 있다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니
그 여자애는 곱슬거리는 머리에 이 길이는 허리까지 오지 않았냐라고 묻길래 맞다고 하니까 그 여자애는 그냥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그 애는 힘이 없어서 허락 없이는 함부로 반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 후에 사회선생님 중에 은퇴를 앞두신 선생님께서는 자신은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살았다라며 사실 이 학교터는 공동묘지였는데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던 곳이라면서 이 학교는 터가 안 좋은 곳에 지어졌고 교사 생활이 30년이 넘었지만 이 학교처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 곳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풀어볼까 했지만 너무 꿈 이야기가 많길래 꿈 이야기는 풀지 않고 다음에는 학교 이야기나 해보려고 합니다. 오, 이분께서는 이제 친구들도 그러고 뭔가 좀 영적인 경험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오, 되게 신기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연은 세모미님이 전해주는 일상 속 만델라 효과들이라는 제목으로 슈붕이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오, 이거 뭐야? 제가 그 대본 쓰고 더빙한 딱 그 대본 그대로 적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 우리는 이 말을 만델라 효과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어볼까요? 권상우님 주연의 영화 중 하나인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 속 권상우님의 대사 중 옥상으로 따라와 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사실 옥상으로 따라와가 아닌 옥상으로 올라와입니다. 이는 단지 예능에서 연예인들이 패러디 연기에서 나온 대사가 원래 영화의 대사라고 사람들이 착각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는 만델라 효과가 많이 나타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것이 있는지 딱 5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요 중 벌떼가 날아와 라는 동요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요입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윙윙윙 저기서 벌떼가 날아와 빵을 쏘았네. 그 빵은 잠시 뒤에 소보루가 되었네. 윙윙윙 저기서 벌떼가 날아와 라임을 쏘았네. 그 라임은 잠시 뒤에 자몽이 되었네. 윙윙윙 저기서 벌떼가 날아와 나를 쏘았네. 서있던 내가 누웠다가 날아다니네. 과연 이 동요의 뜻은 무엇이고 누가 어쩌다가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 베스킨라빈스 31에는 다양한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사라지다라는 아이스크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았다는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김새는 불지옥같이 새빨간 딸기 아이스크림에 엄마로 추정되는 화이트 초콜릿 얼굴을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외계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결합되어 이름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아이스크림을 먹어보았다는 사람들의 경험담은 무엇일까요? 영화 디즈니 미스테리에서 나온 삐에로 세미가 들고 있던 풍선 중에 검은색 풍선은 없습니다. 이는 오래된 나폴리탄 괴담 중 디즈니랜드 직원 수칙과 내용이 동일한데요. 디즈니랜드 내에서는 검은색 풍선을 들고 있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내용인데 그럼 검은색 풍선을 보았다는 사람은 뭘 본 것일까요? 코미디 프로그램 웃어야 산다는 살인 예고라는 코너를 방영한 적도 녹화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코너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개그맨 A씨가 혼자 산속을 걷다가 힘들어서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데 개그우먼 B씨가 칼을 들고 노래를 틀어주고 A씨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노래 가사에서는 눈이 잠시 멀어서 라는 부분을 부르자 B씨가 A씨에게 소화기를 눈에 뿌렸다고 합니다. 또 총 맞은 것처럼 일하는 부분을 부르자 B씨가 A씨를 향해 총을 쐈답니다. 마지막으로 윙윙윙 저기서 벌떼가 날아와 나를 쏘았네 라는 부분을 부르자 A씨가 벌에 쏘여 죽었다는 겁니다. 방송사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은 절대로 방영 및 녹화한 적이 없다 하였고
이는 결국 한낱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과연 그들이 봤던 코너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만델라 효과를 많이 경험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루머에 휘말리지 말고 올바른 곳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마치 꼭 제가 대본을 적은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읽고 생각나는 한 문장. 윙윙윙. 저기서 벌떼가 날아와 땡땡을 쏘았네.